퀸즈 알리폰드팍에 1,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난민 텐트촌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린달리 뉴욕시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시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 500개의 쿨링센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비 지출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뉴욕 지역 정치인 54명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뉴욕시 난민 위기를 해결하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인 등 퀸즈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퀸즈 알리폰드팍에 1,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난민 텐트촌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대표하는 린달리 뉴욕시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26일 퀸즈 엘리폰드팍 테니스 코트 건너편에 위치한 크리드모어 정신병원을 난민 신청자를 위한 임시 구호센터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담스 행정부는 이 센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린다이 뉴욕시 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27일 스냅 시니어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난민 텐트촌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시의원은 정확히 몇 명의 난민을 위한 텐트촌인지 언제 설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소통을 촉구했습니다. What we're also calling on is we need more transparency, we need more communication about what the details are. Right now we know nothing. We know nothing. So I know that you all are saying that, and we will disseminate this information for you all as soon as we hear about it. But right now, there are no details that we know about. We have a meeting scheduled tomorrow morning with the elected officials here. With the mayor's office because we need details on what is happening with the site. And we're pushing one more time to let the mayor know this site doesn't work for anybody. It doesn't work for the asylum seekers. It doesn't work for the community. We are the local community. We know, we understand that every community needs to do its part to help with this crisis, but this is just not the answer. 난민 텐트촌 설치 예정인 바로 건너편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야구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하루에 150여 명의 시니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다며 이날 200명의 주민들은 난민 텐트촌이 설치될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며 난민 텐트촌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한편 린다이 시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28일 오전 에릭 아담스 행정부와 미팅이 있다며 난민 텐트촌에 대한 정확한 계획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 500개의 쿨링센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부터 뉴욕시 내 500개의 쿨링센터가 가동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퀸즈의 경우 쿨링센터가 컬리지 포인트와 머레이 힐, 다운타운 플러싱, 잭슨 H 등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을 포함해 더 많은 인근 쿨링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311에 전화하거나 쿨링센터 파인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일부 쿨링센터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허락됩니다. 이외에도 스프레이 샤워, 음수대 등을 포함한 야외 냉방 옵션에 대해서는 쿨릿 NIC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여름 동안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영장들은 폭염주의보에 대응해 1시간 연장 운영되며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이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더위가 지속되는 동안에 수분과 염분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호흡이 가빠지거나 어지러움, 속이 메스꺼움 등을 경험할 경우 즉각적으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비 지출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과 미국 진보센터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해서 10억 달러가 넘는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볕더위로 매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료비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폭염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넘는 미국인들의 응급실 방문 비용이 평균 757달러, 입원 비용이 14,900달러에 달하는 등 건강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기록된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였던 지난 17일에 미 전역에서 1억여 명이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당일 23만 4천여 명의 응급실 초과 인원이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열 관련 합병증으로 탈수, 열사병, 저체온증, 열탈진 등이 있는데 특히 심장질환자나 폐질환자 경우에 폭염이 몰아치는 한낮에 기존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더위가 되고 있어 더 많은 미국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뉴욕 지역 정치인 54명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뉴욕시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원을 하라는 서한을 배송했습니다. 제니퍼 라지쿠마르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난민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민주당 소속 뉴욕 지역 정치인 54명의 서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난민 위기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과 뉴욕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 문제로 내년 6월까지 43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페마에서 받은 지원은 1억 46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뉴욕시가 사상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신들은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들을 다른 지역에도 균등하게 보낼 것을 서한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뉴요커들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다며 이들은 경제적 위상과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이민 정책과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아침 발생한 크레인 화재 붕괴 사건의 원인은 수력 연료의 누출 때문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확한 원인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릭 챈들러 전 뉴욕시 빌딩국 국장은 이번 사건이 매우 특이하다며 영상에서 보면 엔진과 크레인에 동력을 제공하는 연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시 관계자들은 사고의 원인과 건설 현장, 크레인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붕괴된 크레인은 지난 6월 15일 한 차례 점검이 있었고 2주 전에는 공사 현장에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앞서 지난 2008년과 2016년에 크레인 붕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더 엄격한 크레인 관리 규제를 적용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챈들러 전 뉴욕시 빌딩국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엄격해진 규제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고층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크레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0주년 한국전 정전 협정일을 하루 앞둔 어제 포고문을 발표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 동맹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포고문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위해 싸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자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민주주의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맹세를 새롭게 하자며 한국과의 동맹이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는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맺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유대의 관계인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들 애국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과 죽음을 마주하고 극복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비를 함께 방문했다며 우리의 동맹이 국경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안보,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탄생했음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엄격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수사를 이끌었던 한인 여성 최은영 검사가 연방법무부 부처관보에 임명됐습니다. 최은영 법무부 국가가상화폐 단속국 국장은 어제 국가안보국 부처관보를 맡게 됐으며 공식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처관보 직무대행으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내 국가안보국은 2006년 설립됐으며 정보정책, 대테러, 방첩, 수출 통제 등 국가안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조직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가상화폐 단속국을 설치하고 최 국장을 초대 국장에 임명했었습니다. 최 검사는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로 일하면서 미 최고의 가상화폐 수사 분야 전문가가 된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유죄 인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방법원 판사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어 프리바겐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메리앨론 노레이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유죄 인정 협상 심리에서 헌터 바이든 등에 대한 면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와 연계된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를 합의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노레이카 판사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헌터 바이든도 검찰과의 당초 합의와 달리 2017년과 2018년 세금 보고 때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숨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프리바겐을 수용하거나 거부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이 합의가 향후 기소까지 포함돼서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또 검찰에 현재 헌터 바이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가 또 검찰에 헌터가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자 헌터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 합의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정회를 선포했고 검찰과 바이든 측이 추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10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방문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뉴저지주 경제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어제 오전 뉴저지 상공회의소 경제포럼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주지사실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아시아 순방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뉴저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학술적, 문화적 파트너라며 올가을에 대규모의 뉴저지 대표단을 이끌고 주요 무역 파트너를 방문해 뉴저지주가 사업의 최적지임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정부 관계자, 무역단체, 기업가, 스타트업 등 경제 파트너를 만날 예정입니다. 머피 주지사의 경제무역사절단은 약 30-40명으로 구성이 되며 엘렌방 뉴저지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기업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연준이 어제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투자은행 대부분이 9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5.25%에서 5.5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어제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에 부합하며 향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늦추겠다는 신호는 없었지만 위원회 지도부가 신중한 속도의 긴축을 지지하고 있어 9월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기준금리의 장점을 5.25%에서 5.5%로 생각하며 내년 3월 0.25% 인하 전까지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변함이 없다며 9월 금리 동결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상과 중단 모두가 가능하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등 데이터는 추가 긴축이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금리 인상이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은행은 연준이 금리 인상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추가 인상 여지가 담긴 표현을 유지했다며 다소 매파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하며 9월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준금리가 22년 내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가계대출 상당수가 초저리 고정금리여서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계대출의 11%만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모기지와 자동차론 역시 상당수가 초저리의 고정금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금리 인상이 신용카드, 빚 등에는 적용이 되지만 다른 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미국 가정들의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모기지 분석회사 블랙나이트는 2020년 3월 이후 미국인들이 더 유리한 이자율로 재융자를 함으로써 월 상환액 420억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뮤지컬 더 라이온 킹이 북미 지역 순회 공연을 펼치며 미 전역에 있는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울 라이언 킹은 디즈니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오리지널 스토리를 창작하여 만든 첫 작품으로 뉴욕에서는 2006년 시작해 압도적인 무대 스케일과 탄탄한 스토리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짜릿한 안무와 무대 장치, 분장 등 최고의 요소를 모두 갖춘 관객들을 사로잡는 뮤지컬로 희망과 모험의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뮤지컬입니다.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더 라이온 킹이 8월 2일부터 13일까지 뉴욕 스케넥터디에 위치한 프록터스 극장의 순회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후
이후에 15개의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올립니다. 더 라이온킹은 20년 넘게 2,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북미 순회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또 북미 지역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9,000회 이상 공연을 펼쳤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81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20초가량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BMW, 제너럴 모터스, 혼다, 벤츠, 스텔란티스 등 전기차 충전 동맹을 결성하고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미 전역에 최소 3만 개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퀸즈 플러싱 제20선거구 뉴욕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데니 첸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상대 후보인 제임스 페이와 뉴욕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커플이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에어비앤비 주인이 주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등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던 팩 웨스트뱅크가 결국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에 매각됐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의 구단주 조 루이스가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3억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뒤 석방했습니다. 지난 25일 추첨에서 메가 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이 복권 잭팟 당첨금이 최소 9억 1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6일 다운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82.05포인트가 오른 35,520.12를 기록했고 13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이는 1987년 1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 기록입니다. 특히 13일 상승기간 다우지수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4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